네, 반갑습니다. 국어왕사 정인환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마 이번에 조금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올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사실 뭐 이제 의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전공의 어떤 증가라든지 게다가 이제 여기다가 응모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구모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또 우리 N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뭐 50만 명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봤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9월 모의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에 가까운 느낌이 아니었을까? 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일단 뭐 뉴스나 혹은 다른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구모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쉽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친구들이 이 얘기는 많이 해요. 쉽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상대적인 쉬움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이라 얘기하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험 같은 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니거니와 게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도 다른 인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게 지금 이제 이번 9월 모의평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마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올해 수능은 아마 불수능? 아니죠. 핵수능이 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수능은 제가 봤을 때는 핵수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일단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저희 어떤 뇌피셜보다는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이쪽이 이제 올해 내용이고요. 이쪽이 바로 언제였었느냐. 수능이 처음 바뀌면서, 그쵸? 우리가 이제 수능이 바뀌었던 게 21년도였거든요. 그 21년도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그때랑 이때를 비교해보면 되지 않냐, 인 거죠. 자, 수능이 바뀌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21년도였는데요. 이때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됐던 거죠. 국어도 선택 과목을 주겠다. 그래서 화작과 엄매를 너네가 선택해서 응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교육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응모 때를 보시게 되면 바뀌고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에 1등 컷이 90, 86이 나오는 거죠. 즉, 화작 90, 엄매 86이 나와서 그때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때 이제 저도 기억나는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PCR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서 되게 카오스의 시대 많이 해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구모 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간다 이제 해서 구모를 딱 갔죠. 근데 대처사가 났죠. 화작이 1등 것이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야, 이거는 약간 고3과 N생들이 보기에 너무 쉽지 않나? 이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엄매는 이제 문법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이제 한두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96이 나왔던 거였죠. 그리고서는 이제 역시나 수능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 대혼돈의 시대가 있었던 건데 그의 수능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화작이 84, 엄매가 82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독서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전설의 해겔 지문, 브레턴 우주체제의 지문,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영상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독서 지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문학도 어려웠고 선택 과목도 어려웠는데 독서가 너무 압도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렵다, 쉽다, 핵수능. 자, 이 공식이었던 건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응모 때 1컷이 86 화작, 엄매 1컷 84였어요. 이때도 지문이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 전수능,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되겠죠? 이사 수능 때는 문학이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독서가 조금 가볍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뭐 한 거예요? 문학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고 이제 독서를 조금 이제 좀 쉽게 가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밸런스가 좀 그렇게 갔었는데 요때 이제 또 독서와 문학을 좀 더 어려움을 맞췄어요.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컷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우리 친구들 또 준비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사실 강사들도 나름대로 예측을 하지만 사실 그 예측 범위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준비할 때 누구나 다 맥시멈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이죠. 저는 일단 기본 문제가 시험이 쉽든 어렵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구모를 봤는데 와, 하삼 19, 98, 엄매 19, 96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EBS-I 기준으로 들고 온 거긴 한데 물론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불수능 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전 데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이랬으니까. 사실 이거는 평가원이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의대 지원이 확정이 되면서 자율전공이 확정되면서 분명히 이제 N생들이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뭔가 측정 박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현역들도 놀진 않았거든요. 현역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 의대 지원 된다는데 자율전공 증가된다는데 왜 놀냐는 말이에요. 다들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90 넘었으면 되게 기분 좋았는데 2등급 뜨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불수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핵수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1컷을 과감하게 그냥 우리 80 초중으로 잡고 공부하는 게 어때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학도 영어도 다 쉽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만점자가 이미 뭐 10%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수능은 좀 오래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평가원의 난이도가 좀 이제 조절하는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 즉 아마 1컷은 오히려 80초 중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까 다른 과목이 쉽게 나올 거라고 하는 환상은 접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수학과 영어도 이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남아있는 그 2달의 시간 동안에는 진짜 불태워서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자, 일단은 이번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EBS 소재 연계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용 연계가 아니에요. 소재 연계가 잘 됐다는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블록체인 관련된 걸 수특에 있었죠. 그냥 블록체인이 있었죠. 내용은 무관해요.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재판매 가격유지제도 수특에 있었죠. 근데 재판매 가격유지제도라고 하는 거 갖고 온 다음에 표시광고 따로 또 냈죠. 이번에 예술지문, 바쟁지문 나왔어요. 문타주 관련된 건데 그것도 그냥 거기만 빌려왔죠. 내용적으로 빌려온 건 없어요. 소재는 되게 잘 빌려왔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엔제 중심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수특과 수완의 소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엔제들을 좀 훌륭하게 친구들이 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EBS는 그냥 읽어보기 정도로 써야 되지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시간 낭비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될 정도지. 저도 수업 시간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부분은 꼭 읽어봐, 이 부분 좀 읽어봐 약간 이렇게 설명하고 실제로는 저도 수업 때는 엔제 중심으로 가죠. 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생각은 해요. 독서는 어차피 소재 연계라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도움받을 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의 읽기 태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개선하라고 친구들한테 늘 권유를 합니다. 너의 읽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 근데 이번 구모 때 역시나 물어봤던 건 뭐였어요? 특징 정말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자, 내가 대상 두세 가지 줄 거야. 비교 대조 어떻게 할 건데 차이점 인식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아직도 독서라고 하는 과목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딱 봐도 딱 떨어지게끔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그걸 읽었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어떤 읽기의 어떤 태도가 문제일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을 거고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읽을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도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읽어야 될 것,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남은 이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요, 독서를 준비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엔젤 중심의 훈련을 하면서 이런 독해 도구를 조금 더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문학이에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BS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즉, 우리한테 EBS 지문은 어느 정도 꼼꼼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인모 때 보고서 EBS 지문 연계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봤으면 좋겠어라고 요즘 강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조금 특징적이라고 얘기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전산문이 100% EBS 연계였는데 이제 현대소설로 연계가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능 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점을 보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현대소설 쪽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해요. 소설들은요, 산문이 나오든 소설이 나오든 간에 결과적으로 줄거리 학습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EBS 연계가 만약에 이런 거죠. 수특에 있는 이외의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줄거리를 좀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고 어떤 사건이 메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 위주로 학습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강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6월과 9월대를 보고서 뭐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빠르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 시간이 10주밖에 없어요. 10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국어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거 추천하지는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탐구도 해야 돼. 물론 이제 우리 극단적인 수시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하기 때문에 국어를 모을 수도 있는데요. 별로 좋진 않죠? 다 준비해서 가는 거죠. 1교시가 국어인데 국어를 던지다니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국어에 대한 멘탈을 살리고서 수학으로 넘어가야지 뭘 하지. 맞지 않아요?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 위주로 공부를 합시다. 근데요, 저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해설방이 조금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너네 31번 틀렸으면 넌 진짜 안 된다. 물론 지금 현재 31번이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의 요지가 있다. 답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였다? 초점화자에 대한 중요성을 물어봤다. 무엇을 말해볼 것인가? 어떤 대상을 말해볼 것인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역시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좀 잘해내야 된다. 즉 문학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 있겠어. 근데 31번 틀렸으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왜냐? 이거는 현재 평가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이미 여기서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틀렸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초점화자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분석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학과목서는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이점선이에요. 제가 세게 얘기할 건 선택 과목입니다. 이번에 선택 과목이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요. 합법과 작문 지금 보시는 40번과 45번은 오답률 3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화작이 사실 이번에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작을 친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비율이 7대3이거든요. 화작 7, 엄매 3인 것 같은데 오답률이 높다고 하지만 어려운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화작의 어떤 훈련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이제 뭐 이것도 틀려서 그런데 그 위에 문제를 틀렸다? 이건 진짜 깊은 반성이 필요해요. 이 친구는 제가 그냥 과감하게 제안할게요. 매주마다 적어도 화작 세트는 2개씩 푸셔야 돼요. 1개가 아니야. 2개요. 2세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화작에서 마이너스 3개다. 이상이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엔제 일주일에 2회 풀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트의 개념이 11문제거든요. 11문제. 11문제 2세트 푸셔야 돼요. 시간도 재셔야 돼요. 시간은요, 무조건 10분에서 1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화작을 틀리는 친구들은 아마 내용을 몰라서가 아닐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글을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매죠. 엄매 친구들은 이제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번에 만약에 3개에서 4개를 틀렸으면 이상 틀렸다? 화작으로 바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걸요? 물론 보완할 수는 있어요. 추석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때 정말 혼을 실으시면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3-4개를 틀릴 만한 포인트는 없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말씀드렸죠? 이번 35번에 오답률이 좀 높아요. 이 친구가 지금 오답률 1위일까 이제 2위일까 약간 이 차이인 것 같던데, 만약에 이걸 틀렸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기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사실 문법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이외에 빡센 것들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기본기를 바탕으로 예시 분석이 가능할까를 물어봤었지 빡세게 안 갔단 말이에요. 즉, 만약에 내가 엄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추석 기간 동안에 진지하게 개념 돌리시면서 예시 분석 많이 하세요. 적용 연습이지. 수학이랑 똑같잖아요. 개념이 있으면 적용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마 적용값, 즉 예시를 새로운 걸 보게 되면 얘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예시 분석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제발 해설지 좀 보지 마세요. 자꾸 해설지 보고 안 찾아보니까 안 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학도 해설지 보고서 풀게 되면 그게 뭐가 들어요? 답을 외우는 거잖아요. 해설지 없이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엄매 금방 보충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화작과 엄매는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 뭔가 틀림이 발생했으면 혼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친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약간의 저의 자랑이죠. 약간의 저의 자랑. 나름대로 이번에 연계성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 그래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 제가 아예 영상 따로 찍어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에 제가 예술 관련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예술 지문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역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이거 경제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금융법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능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약간 일반 사회나 법학을 준비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물론 경제 외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경제도 어느 정도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이미 경제법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 좀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경제를 내게 되면 IMF 정도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걔도 결과적으로 법 쪽으로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법학이나 일반 사회를 좀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문예술이 또 예술이 나왔어요. 육모 때 논리학이 나왔고 구모 때 예술이다? 그럼 다시 인문으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철학제를 조금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철학집이 나왔는데 또 철학을 봐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동양 철학일지 서양 철학일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정리하게 되면 사회문화는 일단 법학이나 일반 사회 중심으로 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문예술에 해당하는 저런 것들은 철학 지문을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서브적으로 예술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브는 예술 가는 게 맞아요. 올해 예술이 원래 나올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든 기술이든 간에 어차피 다 이제 일반적인 론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은 그냥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 선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문학입니다. 문학 연계? 잘 됐어요, 이번에. 비연계를 하나도 못 맞힌 게 조금 통안에 한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맞히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 비연계 문태준 선생님 이거 진짜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이런 수필을 대체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EBS 연계된 것들은 나름대로 좀
잘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가 잘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육모픽으로 찍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국어 때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 수업 때 다뤘던 거라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EBS 연계 되게 잘 돼 있고 역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은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즌4 파이널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마 그림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문학작품 30편 딱 찍어서 우리 친구들 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 때도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몇 개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저랑 공부하게 되면 한 20작품 정도 공부해서 들어갈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만 전학수로 시키니까요. 그래서 저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역시나 이간 모의고사로 이제 매주마다 실전 훈련을 할 건데 제가 실전 훈련을 좀 빡세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 이제 푸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앉아요. 근데 전 그렇게 안 할 거고 수능처럼 똑같이 다 일렬로 앉혀요. 수능이랑 똑같은 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수능처럼 진행하고 해설강의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여기다가 제 자체 모의고사 플러스 다른 모의고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확실하게 끌고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수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즌1, 시즌2, 3, 시즌4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끝까지 믿고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시즌3하고 4였거든요. 왜? 요기죠. 요기는 제가 내년 아예 대놓고 그냥 시중에 낼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저와 같이 이제 뭔가 나만의 것, 우리 선생님만의 것 볼 수 있는 이번 마지막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이 콘텐츠는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 이제 이감 콘텐츠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이감회사 제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신 분들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이제 결제를 할 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받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쓰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3와 시즌4에 들어가는 교재비는 다 저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 제 컨텐츠 다 무료 주고 있고요. 이감 회사에 납부하는 거 여기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감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끝까지 갈 거고 제 모의고사 플러스 다른 모의고사까지 해서 갈 거예요. 제가 근데 이감 콘텐츠도 제가 학부모님께 다 납부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즌4가 10회예요. 10회면은 이감 모의고사가 한 해에 2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에요. 아니 물론 그냥 우리가 예쁜 마음으로 한 달 이제 4주 2주니까 8만 원, 8만 원, 뭐 4만 원 이러니까 뭐 그렇다 얘기하지만은 사실 없이 공부해본 제 입장에서는 되게 비싼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한 해씩 다 제 돈으로 지원할 거예요. 1은 제 돈으로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3회분, 3회분, 1회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14만 원이 나오겠죠? 제가 조금 더 낼게요. 그냥 제 3위로 낼게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선생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요, 그래도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주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랑 수업하게 되면 최대한 제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건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저의 컨텐츠, 즉 이 리로드라고 하는 교재와 주간지는 다 일단 무료. 그 대신에 이감 모의고사는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이쪽 회사에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부탁드린다. 근데 부담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해 분씩은 제가 지원해드립니다. 9월, 10월, 11월 제가 한 번씩 제가 낼게요. 자랑이죠.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쉬웠으면 1컷이 100점 나와야죠. 안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제 수업 듣는 친구들 100점자 한 명씩 다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저의 기준은 먼저 보낸 사람 기준이에요. 업내 먼저 보낸 사람, 화상 먼저 보낸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연계성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했었고, 나름대로 이번에 제가 가르쳤던 패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먹혔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특히 뭐 이 친구, 충남고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자랑스러운 게 원래는 이제 유명한 학원들에서 좀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늘 3, 4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어 1, 100 딱 찍은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하면은 이 친구들도 더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점수 올릴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드릴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는 뭐 마포라고 하는 지역과 대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마포는 마감반이잖아요.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100점 나왔듯 다른 친구들도 조금 더 성과 있고 조금 더 예쁜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더욱더 제가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났네요. 이번 국모 정말 의미 있는 시험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저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쉽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 상대적인 쉬움도 결과적으로 친구들한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남은 기간 시즌4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얻어가고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적으로도 뭔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되게 국어적인 것들 많이 알려주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도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제 사생활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아요. 아마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자기 이야기 되게 길게 하시고 막 이제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릴스도 올라가고 막 이제 뭐 쇼츠에 올라가고 뭐 영상 따로 따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데 저는 약간 그 시간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5분 넘기는 건 전 절대 못하겠어요. 해도 막 1, 2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곧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뭔가 인간으로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약간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국어라고 하는 것도 탄탄히 준비하겠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어떤 인격체가 돼가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들 내년에 이제 어른이잖아요. 같이 이제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겨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올 거잖아요. 그때 다 같이 뭔가 예쁘게 얘기할 수 있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주 남았네요. 이제 이번 주까지 나가면 이제 9주겠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한 10번 정도 남았네요.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많이 노력할 거고 준비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환이었고요.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